과정을 거쳤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주요 이슈는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팬데믹이라든지 기후재앙, 인공지능, 인권 침해, 인구 문제, 생태환경, 경제위기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팬데믹과 관련돼서는요. 전 세계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설립이 됐는데요.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래로 팬데믹을 선언한 게 3번 있었습니다. 첫 번째가 1968년에 홍콩 독감이었습니다. 두 번째가 2009년에 신종플루 A였었고요. 세 번째가 2020년 3월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.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겠죠. 그 중에서 가장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패스트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스페인 독감. 제가 찾아본 걸로는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 코로나19인데요.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사망한 그런 전염병이었고요.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, 전 세계인의 약 6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. 두 번째가 스페인 독감 500만 명이고요. 코로나19가 약 500만 명 정도 지금 사망한 진행 중에 있고요. 그리고 홍콩 독감이 100만 명 정도, 신종플루 A가 약 2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런 독감이라고 합니다. 우리 선대들이 이런 전염병을 잘 극복하고서 보건이라든지 의료위생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두면서 진일보했듯이 우리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뭔가 발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. 자, 보시는 그래프는 대륙별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데요.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이 50%, 유럽과 노스 아메리카, 사우스 아메리카가 또 나머지 절반 정도, 그리고 아프리카가 약 1, 2% 될까요?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2020년 전 세계 인구수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이 약 13억 명 정도가 됩니다.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인구수가 비율로 따지면 약 15에서 20%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은 15에서 20%가 아니라 1.5%에서 2% 정도로 급격하게 대륙별로 불균형적인 그런 백신 확보율을 볼 수 있죠. 이 그래프는 경제 소득에 따라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요. 하이 인컴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이겠죠. 그리고 어퍼 미들 인컴은 중상위층, 로어 미들 인컴은 중하위층, 로우 인컴은 저소득층이 되겠죠. 지금 보면은 자, 중상층 이상이 거의 85%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. 근데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연봉 $10,000 이하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,400만 원, 연간 1,400만 원 정도 되는 저소득층이 되겠죠. 저소득층의 전 세계 비율이 28억 명 정도 된대요. 28억 명. 전 세계 비율은 아니겠네요. 이게 55%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유럽 인구 비율일 수도 있겠고요. 28억 명 정도가 되는데 절반 정도가 넘는 인구수가 로우 인컴에 해당되겠죠. 이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1% 정도가 밖에 안 되는 저소득층, 1% 정도밖에 백신이 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50% 가까이 된다는 거죠. 전 세계 성인 인구수를 따졌기 때문에 28억 명이 되는 거네요. 여기 보니까는 오버월드 어덜트라고 되어 있네요. 그렇죠? 자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륙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백신 보급이 불균형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코백스 퍼슬리티라고 전 세계 선진국가라든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간염병 혁신연합이라든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중심이 돼가지고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% 정도 인구의 코로나 백신을 균등하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.
그러니까 대륙별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백신 보급의 불균형을 전 세계가 연대와 공조라는 그런 가치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러한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, 국내외 주요 이슈 중에 첫 번째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학이다 보니까 교육학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래교육과 공정교육을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텐데, 미래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다뤄야 될 부분들,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인류 공동체의 연대와 공조의 가치에 대한 교육, 그리고 이를 위한 움직임에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.